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가장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죠.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이 과연 뭐고, 공공재개발하는 것이 일반 재개발보다 더 나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2020년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했죠. 예. 그래서 공모 자격은 사업 단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정비구역이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돼 있는 데는 이제 공모 신청서하고 조합 공문을 이렇게 내면 되고요. 추진위원회만 설립돼 있는 데서는 공모 신청서와 추진위 공문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 주체가 없어요. 정비구역은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은 공모 신청서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구역 지정, 해제구역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직 그 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은 공모 신청서와 공모 신청서상 제출한 구역 범위 내 주민동의 10% 이상의 이제 자격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추진위가 있는 곳은 공모 신청서와 추진위 공문, 그리고 추진위가 없는 곳은 공모 신청서와 예정구역 내 주민동의 1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구청의 후보지 추천 공문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1월 4일까지 다 이제 공모를 이제 받았죠.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이 뭐냐면요. 공공이 공적 지원을 통해서 정체된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에요. 민간인에게만 맡기니까 민간인끼리 서로 이권과 갈등이 이제 심각해서 중간에 서로 싸우고 또 법정 소송해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늦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공공이 이제 개입해서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주민이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 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정비구역을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하여 공적 지원하는 겁니다. 자, 공모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 동의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평가한 후에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는 LH하고 SH 등을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노후불량하고 주민 동의율이 뜨거운 곳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이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쨌든 조합 설립을 위한 70% 동의율이 관건이 됩니다. 자,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 및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권리 선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 공모 공고일로 정했을 경우에 신축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건축 허가를 준 경우에는 건축 허가 수대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만약에 건축 허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적인 것을 등기 접수일이나 또는 준공일 이후로 만약에 이렇게 공고일을 이제 그걸로 한다 그러면 권리사항 기준일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을 지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소송 등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골아프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미 건축 허가를 줬으면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입주권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사업 개요를 계속 더 보시면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절차를 보시면 공모를 신청합니다. 조합이 구청에. 그러면 구청은 서울시의 후보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계략 계획 및 사업지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시 사업주관부서와 관계부서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는 이제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후보지 선정 및 통보를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시 구청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공모 신청에서 후보지 추천까지는 기존 구역은
9월 21일에서 11월 4일까지 그리고 일주일간의 검토 기간이 있습니다. 신규 지역은 검토가 1개월이 걸리죠. 자, 계략 계약 및 사업지 분석은 기존 구역은 약 1개월, 신규 구역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약 2주간 하고요.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이 통보하는 것은 기존 구역은 2020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리고 신규 구역은 2021년 3월까지 통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라는 얘기죠. 자,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및 기도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사업 혜택은 어떤 게 있느냐? 도시 규제가 완화가 되죠. 예. 그래서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그리고 기부 체납을 완화해서, 재개발 조합에 더 이익을 부여해서 재개발 조합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빨리 하라고요. 자, 사업성을 보장해줍니다.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자,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융자해주고요. 이주비 융자해주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신속한 인허가가 돼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지금 일반 재개발이 막 15년에서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나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10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자,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하면 조합원의 사업 부담 완화로 사업이 촉진되고요. 상가, 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비주거 시설을 매입하여 도심 정비를 활성화한다. 자, 공공이 사업 관리를 하니까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이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철저 관리가 됩니다. 자, 원주민 이체 대책을 강화하는데요. 2주 단계에서의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요. 사업 종료 후 원주민 재정착률을 향상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다 계획대로만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협조해서 또 감시도 잘 철저히 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투자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야, 지금 이래도 한번 아파트 내가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재개발로 인한 투자 수익률을 좀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공공재개발 신청한 곳이라든지 앞으로 신청할 곳을 지금 기웃거리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70곳을 신청했습니다. 예. 여기 저 명단을 쭉 보시면은. 근데 대부분 이걸 보시면은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아요. 기존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은 뭐냐면 주민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해제된 거거든요. 그 다시 지금 주민동의를 뭐 10% 이상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선정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해제됐던 것은 주민동의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다시 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다시 판단해서 주민동의율이 과연 75% 이상 나올 것인지 이게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요건이 안 돼서 신규 지정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과연 노후도라든가 또 주민동의가 과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또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은 신축이 많은 곳은 잘 되지도 않습니다. 된다 해도 사업성이 나빠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한번 따져봐서 공공개발 신청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파트 받는 줄 알고 뭐 무조건 돈이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냉철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청했다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최소 15곳에서 최대 20곳만 선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50군데는 떨어지는 겁니다. 50군데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 많아요. 이런 것은 주민동의율 70%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자, 신축빌라 많은 곳은 선정지도 않고요. 설사 선정됐다 하더라도 사업성 나빠요. 저는 그래서 사업성 나쁜 곳은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시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요. 공공재개발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셔야 돼요. 또 선정됐다고 해도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돼요. 공공이 지원한다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공공이 아무리 지원해도 주민들이 또 삐걱거리고 주민들이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또 하세월입니다. 지나치게 프리미엄 많은 거는 투자에도 수익이 낮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내가 내야 될 추가금이 얼마인지를 다 따져서 투자해야 됩니다.
재개발 그러면 무조건 돈 되는 줄 알고 보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어리석습니다. 자, 여유 자금으로 최소 10년 이상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우선 중요하겠죠. 예. 그런 데는 만에 하나 재개발이 안 돼도 망할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다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비례율 높은 지역. 권리가액 많은 물건을 투자해야 돼요. 자, 비례율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조합원 수가 적어야 됩니다. 즉, 신축 빌라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 되고요. 자, 권리가액 물건이 많으면요. 똑같은 신축 빌라라도요. 어떤 거는 가격이 5억, 어떤 거는 4억 6천이에요. 무조건 5억이 비싸서 4억 6천짜리 사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정가액을 보셔야 돼요. 즉, 공시지가를 보셔야 돼요. 땅값 자체가 싼데 빌라를 지으면 뭐합니까? 감정가가 덜 나오죠. 네, 그래서 공시지가도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공공재개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온 찬스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러나 대충 생각해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그런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